네, 저한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의 사랑이 영원하자는 의미로 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이 커플링을 맞춰서 끼웠는데요.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위치 선택적으로 커플링을 끼웠습니다. 또 이 반지에 보석이 있는 경우에 보석이 위를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보석이 아래를 향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같은 위치에서 위, 아래, 입체적인 성질이 다른 이것을 입체 선택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저는 이 반지를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위치 선택적으로 또 보석이 위를 향하게 입체 선택적으로 끼웠다고 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위치 선택성과 입체 선택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탄수화물을 만들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밥이나 빵 또는 설탕 같은 음식들이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 말고도 탄수화물은 우리 세포막에 있어서 어떤 세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세포 안에서의 물질 수송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병원균들의 세포벽에 탄수화물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탄수화물이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는 탄수화물들을 각각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고 또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을 합성해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치 선택성과 또 입체 선택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것들을 연구하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모형을 만들어 왔는데요. 탄수화물을 당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만 있는 것을 저는 단당류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에 빨간색 부분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 많은 곳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뒤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것을 금속 촉매를 이용한 복잡한 반응으로 해결을 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입체 성질을 띠는 탄수화물만을 합성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화학 실험을 하다 보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설탕과 소금을 섞어서 분리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과 모래를 섞어 놓았다면요, 물에 녹여서 체에 걸러내기만 하면 모래만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탄수화물을 합성하는데 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고체가 있습니다. 고체에 탄수화물을 붙입니다. 이 고체를 꺼내기만 하면 탄수화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한 번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고체에서 탄수화물을 떼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탄수화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속 촉매를 이용해서 위치 선택적으로 또 입체 선택적으로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또 그것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 위치, 입체 선택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은 되게 쉽게 이해가 갔는데 맨 처음에 던진 화두 있잖아요. 선택성, 네. 입체하고 위치.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유나 은유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좀 쉽게 나같이 무식한 사람. 저는 지금 탄수화물 필요 없거든요. 요즘 줄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 만약 제가 그냥 저희가 커플링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 많이 끼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의미가 없고 랜덤하게 아무데나 끼울 수 있다고 한다면 다 10%의 확률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도 각각 50%의 확률로 들어가고, 그럼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자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아니고 실험실에서 합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 분자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랜덤하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실험실에서 이 50대 50을 100대 0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직접 강연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요.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탄수화물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뭐라고? 탄수화물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우리 예.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구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물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화학 구조가 들어가야 돼서 탄수화물 말 그대로 탄소와 그리고 수화, 물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요. 그래서 탄소 하나에 물 분자 하나가 붙은 원소의 비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이제 연구실에서 하시는 일이 탄수화물 만들어진 탄수화물을 분리하는 예.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탄수화물을 분리하는 게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선택적으로 자기가 만든 어떤 특정 탄수화물을 분리하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탄수화물을 얻는 게 어려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보통 우리 몸에 큰 분자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단계 하고 분리하고 하나 붙이고 분리하고 하나 붙이고 분리하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분리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원하는 큰 탄수화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미노산을 그렇게 빠르게 합성하는 기술도 노벨상을 받았고요. 또 DNA를 빠르게 합성하는 기술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탄수화물은 그렇게 빠르게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